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안인영 지사의 부인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자신의 남편과 또 김지은 비서를 비판했습니다. 내용이 참 안쓰럽습니다.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성호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예. 네. 참 자신의 남편이 네. 불륜이다, 잘못했다, 강간은 아니지 않느냐, 제일 나쁜 사람은 안희정이고 그 다음은 김지은이다, 가정을 파괴했다. 부인의 입장에서는요 아주 절절한 글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원 씨가 드디어 이제 네. 입을 열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글을 썼는데 이걸 보면 결론적으로 저는 이 민주원 씨가 안희정 전 지사를 사랑하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이 글에서 민주원 씨는 이번 사건은 용기 있는 미투가 아니다. 불륜이 그 본질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김지은 씨에 대해서 했던 법정 정언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부인 민주원 씨의 증언이 상당히 주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2심에서는 3년 6개월, 무려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도소로 이감됐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3년 6개월 실형을 뒤집을 수 있는 거는 물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원 씨는 오늘 이걸에서 심지어는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 안희정 씨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제 그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누구누구 씨라고 하는 거는 애정이 식었다는 표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안희정 씨, 김지연 씨 그러면서 저는 김지연 씨와 안희정 씨를 용서할 수 없다. 두 사람이 저희 가정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김지연 씨보다 더 나쁜 사람은 안희정 씨다. 가정을 가진 남자가 부도덕한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아유 당연한 얘기예요. 예, 근데 이거를 보면 김지연 씨가 안희정 씨를 유혹했다고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주 세게 선면서 한 말이 그겁니다. 그러면 내가 거짓말을 했으면 나를 무고죄로 고소해라. 나는 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민주원 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안희정 씨는 다시 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대법원에 의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민주원 씨는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글을 쓴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읽어보니까 상당히 합리적으로 민주원 씨의 입장이 이해가 갑니다. 자, 네. 어떤 내용이냐면요. 네. 여기에 등장하는 가장 포인트는 충남 보령 콘도 상화원이라는 겁니다. 상화원 사건이 주요 쟁점입니다. 자, 상황 보시면 말이죠, 여러분들. 기와로 되어 있네요. 전통 가구로 되어 있는 이 리조트예요. 예. 리조트인데 이제 여기 이제 전통 가옥 안에서 이제 네. 휴식을 취하나 본데 네.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주원 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 상화원 사건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예. 한중 관계의 악화를 막으려는 의도로 수행 비서의 입장에서 김지은 씨가 부부 침실 문 앞에서 밤새 기다리고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그게 아니라 민주원 씨의 주장한 겁니다. 김지은 씨가 방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아. 자, 이때 주한 중국 대사 초청 행사를 여기서 2017년 8월 18일 날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한 중국 대사 초청 행사니까 아주 큰 행사입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제 상화원 전통 리조트에서 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별채 2층 침실을 안희정 부부가 썼고 1층은 피해자로 지금 돼 있는 김지연 씨가 썼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민주원 씨는 계속 침대에 누워 있었고 김지연 씨가 갑자기 목을 빼고 침대에 누운 사람이 누군지 확인이라도 하듯 살펴보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잠결에 그래서 이 민주원 씨가 물은 겁니다. 지연아 왜? 하고 물으니까 김지연 씨가 당황한 듯이 후다닥 방에서 달려나갔다. 그리고 핸드폰을 보니 새벽 4시가 조금 지난 시각이었다. 이렇게 민 씨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안희정 씨를 깨워서 자기 방으로 데려가려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분의 민 씨의 주장입니다. 예. 그러면서 김지연 씨가 했더니 황당한 주장을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면 이해할 수 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김지현 씨는 안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 서서 이제 뭐 지켜봤다.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안희정 씨의 미래를 저지하기 위해서 가해자의 부부 침실 문 앞에서 밤새 기다리고 있었겠느냐? 제가 봐도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구체적인 이제 그 과학적인 이제 문제도 합니다. 자, 김지현 씨는 수행비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복도에서 잠깐 졸았을 뿐이고 침실에 들어간 사실은 없다고 했는데 2심 판결문을 보면 2층 방문은 상단 부분이 반투명해서 방문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있는 사람의 실루엣,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이 아니라 실루엣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민씨 주장은 그겁니다. 네. 아니, 불투명한 유리창을 통해서 누군가 눈이 마주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건 과학적인 주장입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 김지현 씨의 거짓말을 지금부터 하나씩 밝히려고 한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 이 상화원 사건이 과학적으로 만약에 다시 한번 이제 더 수사하려고 한다, 변호인들이 주장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자, 지금 상화원 숙소 사진을 구해서 긴급하게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숙소 같습니다. 입구는 굉장히 전통 가옥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리로 많이 돼 있고 복층 구조로 돼 있는 것으로 보여요. 보통 리조트 가면 이제 단독 빌라라고 그래서 이렇게 복층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고급스러운 빌라인데 옥상에는 이제 바베큐 식사를 할 수 있게 이제 그늘막이 있는 것 같고 말이죠. 자, 유리로 돼 있는데 문 뭐 저희가 안에까지 볼 수는 없지만 2층 구조의 이런 건물들이 있는 걸 봐서는 안희정 씨 부인 민주원 씨의 얘기도 일정 부분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뭐 이렇게까지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마 저기는 아닌 것 같고 별채라고 하니까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 좋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상하원 사건을 설명하는 거 보면 일단 민 씨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처럼 경황 없는 순간에 제가 어떻게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입에서 튀어나올 수 있었겠느냐. 항소심 재판부는 제 말이 의심되면 저를 불러서 다시 물어보지도 않고 확인도 하지 않고 김전 말만 믿었다. 억울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김지현 씨가 상하원에 들어온 날은 김 씨 주장에 따르면 바로 2주일 전에 2차례나 성폭력 피해를 본 이후라고 합니다. 그러면 2차례나 성폭력 피해를 본 사람이 수행비서의 업무를 철저히 행하기 위해서 성폭력 가해자인 부부 침실 앞에서 밤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근데 여기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법원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피해를 주장하는 한 측의 입장에서 아주 친한 특히 가족의 얘기는 좀 받아들이기 이제 어렵지 않을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가족 얘기다 보니까 이 주장을 좀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어떤 경우든. 그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참 고심스러울 겁니다. 제3자가 봤다면 몰라도 부인이 봤다. 남편의 문제다. 그렇다면 이것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뭐 확실한 물증이 있다면 몰라도 말이죠. 뭐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정황적으로 제3자의 목격 이런 걸 빼놓고 침실 얘기를 얘기했다면은 여러 가지로 말이죠. 불리한 입장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건 굉장히 세게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질지 대법에서. 근데 이제 1심은 민 씨의 주장을 믿었고 2심은 민 씨의 주장보다는 김 씨의 말에 신뢰를 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봐도 한 번 더 검토할 필요는 있는 것이 일단 김 씨가 아예 여기 가지도 않았다는 게 아니거든요. 간 겁니다. 그리고 밤새 뭐 지키고 있다는데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김지현 씨가 이 침실 문과 가장 가까운 계단의 위쪽 끝에 앉아 있었다 해도 근데 왜 밤새 지키죠?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참, 또 하나는 문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쪼그리고 앉아 딱 일어나면 벽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눈이 마주치느냐. 또 하나는 침대에서는 절대 방문을 바라볼 수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종편이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그 방 구조도 그리고 뭐 바라보는 것 그런 걸 보니까 민씨의 말이 조금 더 설득력 있는 거로 지금 보입니다. 물론 이거는 법원이 판단할 이야기고 또 하나는 이제 그날 오후에 김지현 씨가 자기에게 전화를 해서 간밤에 도청 직원들과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취해서 술을 깨러 옥상에 갔다 내려오다가
제 방인 줄 알고 잘못 들어갔다고 사과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예.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런데 자신의 방인 줄 알았으면서 왜 그렇게 살며시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와서 조용히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정황들을 보면 김지현 씨가 도저히 피해자 입장으로 보기는 힘든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 또 민주원 씨 말은 이겁니다. 자기가 볼 때는 안희정 씨도 가해자고 김지현 씨도 가해자고 나와 내 자식들이 피해자다. 이건 불륜 사건이다. 그런데 왜 가해자인 분이 피해자로 둔갑해서 사회적으로 저렇게 대접을 받고 나와 우리 자식들은 이렇게 됐냐. 그리고 안희정 씨는 제일 나쁜 사람이다. 자, 이런 말을 보면 이게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저는 김지현 씨가 또 한 번 더 민 씨를 고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네. 과연 할 수 있을까? 한다면 다시 사실 체크가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상하원에서의 그 당시 침실과 이런 뭐 방, 창문 등등을 갖다가 이제 다시 조사를 하면 누가 맞는지 요즘은 과학수사 시대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민 씨의 이 문제는 상당히 앞으로 논란이 될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김 씨가 JTBC에 출연해서 그냥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난데 3시간 정도 지나서 과거에 캠프 봉사자였던 구모 씨에게 상하원 이야기를 하면서 김 씨의 평소 행실에 대해서 알릴 수 있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2심 재판부, 그래서 아마도 이제 김 씨에게 불리한 짓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민 씨의 말을 믿지 않고 네. 김 씨의 말을 믿은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대법원에서 논란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대법원은 원래 법률심입니다. 사실심이 법률심이죠.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추가로 제기된 사실관계에 그렇죠. 대해서 판단은 내리지 않지만 2심의 판결이 합리적이었느냐. 법리를 오해해서 법리를-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되면 다시 돌려보냅니다. 새로 재판해라. 어쨌건 말이죠. 저는 네. 안희정 지사의 부인의 얘기가 신빙성은 있어 보이는데 가족의 얘기고 그래서 아마 재판부가 배제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대법원에서도 이게 뒤집힐 가능성이 좀 적지 않겠느냐. 어떤 물증이 나오기 이전에는. 네. 예. 이거 계속 주장했는데 안 받아줬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안희정 씨가 어쨌든 뭐 법적이든 도덕적이든 이 민 씨의 말을 들어보면 어쨌든 김 씨의 말을 들어봐도 그렇고 문제 있는 행동을 했습니다. 뭐 법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그죠? 일단 안희정 전 지사는 문제가 있는 분이고, 근데 문제는 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피해자로서 주장한 김지현 씨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 가족을 파괴한 두 사람 아니냐. 이런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저는 논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안희정 씨의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좀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드러난 이런 일들이 물론 이제 이 미투 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면 안 됩니다만 네. 오늘 안희정 부인의 이 글이 의외로 지금 폭발적입니다. 폭발적입니다. 예. 그리고 예. 사람들이 관심을 끄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안희정 지사는 정말 양쪽에 다 큰 죄를 진 것 같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집에서 가끔씩 진성호 씨 이런 적 있습니까? 잘하시는 것 같은데. 아, 무섭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을 부르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한번 참 그 가족된 입장이고 또 애 아버지의 입장이다 보니까 그 민지은 씨의 그 설득력 있는 얘기가 와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미투, 이 좌파들 그리고 여기에 JTBC까지 얽혀 있다는 거죠. 계속 아마 화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